안녕하세요. 일관자대석 직관영어 상변수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패러그래프 세 번째로 오늘은 순서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시간 되면 이렇게 한 화면에다가 하기가 좀 힘들어서 넘겨드릴 테니까 그 시간 내에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나요? 네. 선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를. 좀 더 한번 설명하겠지만 선지가 사지선다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B로 시작하거나 C로 시작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A로 시작하는 거 안 나와요. A, C, B가 없습니다. 그래서 B 또는 C로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수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차피 A, B, C 다 읽어야 되니까 A부터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B부터 읽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지라면 선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한 선지의 배열 순서가 있다. 원래 그 A, B, C를 배열할 때 그 윤환의 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능에 보면 A, B, C는 없으니까 A, C, B, A로 시작하고 C, B 그 다음에 B, A, C거든. 근데 B, A, C가 2번에 나왔네요. 1번에 나와야지. B, A, C가 나오고 B, C, A가 그 다음에 나와야죠. 그 다음에 C, A, B, C, B 이건 괜찮네요. 그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바꿔놓으면 안 되나요? 그죠? 아무튼 지금부터 순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풀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순서라든지 삽입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순서나 삽입에서의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상변은 개그맨이랑 다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변은 개그맨이랑 다르다.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야? 응?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상변은 개그맨이랑 다르다. 응? 상변은 오히려 영화배우에 가깝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죠. 상변은 개그맨이랑 다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변이 개그맨이랑 다른 이유, 뭐 외모에 있어서라든지, 두 번째 웃기려고 해도 웃기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내용이 주어졌어. 이 하나의 내용이 주어졌을 때 이 내용 뒤에 나올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로다가 특정될 수 있다 없다? 특정될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지에 대해서 뭐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작가의 생각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올 것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뒤에 나오는 것이 추론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앞에 이러는 거야. 이 점에서 상변은 개그맨이랑 다르다 라고 하면 이 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점 맞는지 모르겠네. 이 점에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 나왔던 것을 뭐 해주는 말이야? 받아주는 말이죠. 이해돼요? 이 점에서 상변은 개그맨이랑 다르다. 그럼 이 점이 뭐예요? 개그맨이랑 다른 한 점이 될 거야. 이해됐나요? 그게 앞에 언급이 됐어야 돼. 그러면 내용상에서 그 점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점인지, 생김새였는지, 뭐 등등이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올 걸 추론할 수는 없지만 앞에 나올 것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점 같은 표현들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받아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주는 말. 이것만은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벽한 근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나 삽입 문제를 풀 때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야? 받아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받아주는 말이야. 그럼 받아주는 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주는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고 하면 선생님 이 단어를 뽑고 싶어요. this. 이것. 왜냐면 this라고 하는 건 코앞에 있는 걸 맞거든.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코앞에 있는 거. 알겠어요? 또는 이거의 복수형이 뭐? those, these. this나 these.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바로 코앞에 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명사도 역시 받아주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뭐 this나 those는 대명사, 한정사 다 되는 말이고요. 대명사 중에서 특히 누구냐? they가 중요해. 특히 여러분 they 나왔을 때는 뭐에 초점 맞춰야 돼? they는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 they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서 they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they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y가 누구냐? they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단어예요. they가 누구냐를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들 잘 보세요.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지만 그래서 however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상변 선생님은 인기가 많아요. 그 얘기가 나오려면 앞에는 뭐가 나왔어야 돼? 상변 선생님에 대해 뭐 안 좋은 게 나왔어야지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반대가 될 수 있겠지.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연결어를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어요? 또 for example이 나온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는 그 앞에 일반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결어도 역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말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 질문과 답변에서 답변도 역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받아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답변이 나왔다면 앞에 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사람 이름이 풀네임으로 나왔다가 거기 나중에 그 패밀리 네임만 나오면 사람 풀네임으로 나온 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람 이름하고 대명사 있으면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야지 대명사 먼저 나올 수 없다.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거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받아준 말이 가장 중심되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내용이다라는 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겁니다. 받아주는 말과 내용 이 두 가지만 잘 체크해 두시면 이 문제 푸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순서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문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은 차이점이 뭐냐면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건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답의 근거를 찾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순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죠.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거, 이 나올 수 있는 거 찾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고 나올 수 없는 거 찾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제시문 다음에 얘는 나올 수 있어. 왜? 받아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데 받아주는 말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 둘 다 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나올 수 있는 거 초점 맞추지 말고 나올 수 없는 거 초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세 개가 있으면 세 개가 다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제시문이 있고 그 뒤에 세 개의 A, B, C라는 거를 연결하는 건데 이 관계의 숫자는 하나, 둘, 세 개라고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만 알아도 정답은 나오는 거거든. 즉 이거 몰라도 A, B, C 이거 빼고도 A, B, C 순서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 나올 수 없는 것에 초점 맞추면 잘라나가면서 더 확실하게 정답을 좁혀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이거를 꼭 잡아가지고 잘라나가는 연습도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래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 글씨 너무 작게 하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한 화면에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내용 기억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먼저 볼게요. 이거 원문에서 좀 뽑아왔어요. 이게 무슨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게 원문이었는데 이거 좀 더 설명할 게 하나 있어서 여기서 좀 설명하고 갈게요.
AARP에 따르면 거의 90%의 노인들이 머물고 싶어하는데 그들의 집에 그들이 나이 들 때, 그 나이 들면서 딴 데 안 가고 그냥 살던 데 살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This idea of aging in place. 이 개념 바로 앞에 있는 거겠죠, 그죠? Aging in place. 자기가 살던 곳에서 늙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늙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in place라는 건 뭐야? 살던 집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살던 집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왜? 해설지들 보니까 여기 아예 그냥 해석이 그냥 가관이라서 선생님이 이거 미리 근거로다가 써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문제도 보세요. 이 개념인데 살던 데서 나이 들어간다는 개념이야. 즉, 나이 들어가는 거지 당신이 이미 사는 곳에서. 알겠어요? 그럼 in place가 뭐야? 원래 살던 데서란 뜻이라고. 이해되셨어요? 문제로 다시 갑니다. 2018년 지방적 9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시문 먼저 읽어야 돼요. 제시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Devices, 장치들. 근데 어떤 장치들이야? Monitor, that monitor. Monitor는 감시하는 장치들이에요. 대시 주격 관계되면서 monitor 동사입니다. 감시하고 track.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건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장치들은 are becoming 되고 있어요. more popular 더 인기 있게 되고 있습니다. among all age populations 모든 나이의 인구들에서 모든 나이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B부터 시작했으니까 A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for example 언제 쓰인다고요? 일반적 내용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넘어갈 때 과일에서 사과, 배, 감, 귤로 넘어갈 때 쓰는 게 for example이야. 그럼 이 앞에서 나왔던 게 무슨 내용이었어? 만약에 연결된다고 하면 건강을 체크하고 모니터, 그 건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요즘에 인기 있다, 대중적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falls are leading cause of death. 낙상이라는 것이 아주 그 선두에 있는 원인이래, 죽음의 원인이래. 65세 이상의 그 성인들에 있어서 예시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A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이야? A는 아닌 거였던 거예요. B번 보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for seniors aging in place. 하지만 for seniors aging in place. 여러분들 이 however 이거 하나 정리할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however 같은 경우는 이 연결어의 기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얘가 뭘 위해서 쓰일 수 있어요? 역접을 위해서 쓰일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내용을 뭐 할 때? 강조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용법이 조금 달라. 흔히 학생들은 여기 역접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독해할 때는 새로운 내용이 강조될 때도 however를 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어디에서 이거랑 비슷한 걸 볼 수 있냐면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 있죠. A뿐만 아니라 B 역시. 그때 but이 역접의 의미가 아니잖아. 새로운 걸 첨가할 때 also와 함께 쓰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however이 뭐다? 역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하지만 for seniors aging in place 이거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거죠? in place 뭐예요?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느냐? 이건 뭐 지금 해설지 그 선생님들 해설지 보니까 뭐 별 뜻이 나오더라고. 뭐 지금 노화가 진행 중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빼놓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근거되는 거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던 데에서 나이 들어가는 그런 노인들에게서 특히 누가 없는 caretaker 살펴주는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in the home 집에 집이랑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 사는 곳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노인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은 봐봐 나왔잖아. These technologies 이러한 기술들은 앞에 뭐가 있었어? 이러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시문에 이러한 기술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시문에 이러한 기술이 받아줄 말이 있나요? Device 장치라고 그랬잖아. 그럼 장치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어? 응? 장치라고 하는 건 기술들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 넓게 폭넓게 잡으시고 가능성 없는 건 좁게 잡으셔야 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는 괜찮아 보여요. These technologies란 말 이게 핵심이네요.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This simple technology. 이 단순한 기술도 받아주는 말 맞죠? 근데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것은 단수일 때만 받는 것이야. 그럼 이 단순한 기술이 앞에 있는 devices라는 복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however이라는 걸 역접으로 생각해가지고 학생들이 역접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틀렸을 텐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however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however 같은 경우는 역접 말고 새로운 내용 강조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걸 감시하는 거 있어 왔는데 하지만 이분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은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것은 전 모든 나이 세대를 도움이 되고 있어. 더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 전 세대에게 인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내용을 강조해서 정보를 주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구해줘. 노인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이 B 연결되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B 다음에 A냐 B 다음에 C냐가 연결돼야 돼요. 그럼 B를 읽은 다음에 지금 제시문 다음에 B라는 것은 잡아냈거든. 제시문 뒤에 B가 나온다는 걸 잡아냈어요. 그럼 B 다음에 C인지 A인지는 어떻게 잡아내야 됩니까? 이것도 B 다음에 C인지 A인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A하고 C 사이의 연결고리를 잡아내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C인지 A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A부터 보세요. 그때 예를 들어서 falls or leading cause of death for others. 낙상이 가만있어 봐. 예를 들어서 낙상이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낙상이라는 것은 65세 넘는 사람들의 죽음의 선두 원인들이고요. For a lot of popular zero technology. For a lot. 낙상 경고들은 낙상을 경고해 주는 거죠. 인기 있는 제로 테크놀로지. 이 제로 테크놀로지라는 그 단어는 뒤에 나오지만 노인들을 위한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노인을 위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제로가 들어가면 이게 노인이에요. 그 제로 테크놀로지 인데 that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 왔지만 지금 개선이 된 그러한 기술이래요. 그죠? popular zero technology래. 이해됐어? 이거 보세요. popular zero technology라는 건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C에 연결될 수 있는지 보세요. This simple technology. 이 단순한 기술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zero technology가 되는 거죠. 이 단순한 기술은 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수는 단수를 받고 복수는 복수를 받는 게 일반적이죠. 이 단순한 기술은 자동적으로 911에 경고할 수 있다는 얘기,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가까운 그 가족 구성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moment a senior has fallen. The moment a senior has fallen.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사어고요. A senior has fallen이 앞에 있는 moment를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한 노인이 쓰러지자마자 라고 해석해요. 쓰러지는 순간에 라는 뜻인데 쓰러지자마자 의역하겠죠. 쓰러지자마자 911 우리식으로 하면 119가 되겠죠. 또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자동으로다가 경고한다. 즉 연락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 다음에는 아까 뭐가 나와야지 맞아요? A가 나와야지 맞고 Zero Technology를 C에서 This Simple Technology를 받아주니까 정답은 B, A, C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한번 간단히 순서 문제를 푸는 것을 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배웠던 것들을 자꾸만 응용해서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받아주는 말도 찾아보시고 그간 뒤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찾아보지만 좀 넓게 잡아서 나올 수 없는 것 잘라나가는 방식으로 꼭 문제를 풀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순서 문제 해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